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올라왔을 때 중학교의 함수 부분에서 한번 좌절을 겪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한번 함수 부분에서 또 한번 좌절을 겪게 되는 굉장히 고단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게 함수도 그렇고 중학교 때 했을 때 중학교의 함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듬성듬성 건너머가지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면 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심히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 특히 앞에서 했던 집합 명제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받은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수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살짝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을 살짝 그 교과서라든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함수는 일단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두 개 짝 찍는 게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짝을 하나씩 짓는 거. 그리고 x의 각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 오직 하나씩 짝을 지을 때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한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상의 대응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학교 버전의 함수 해석이고 고등학교의 함수 해석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하향평준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쓰는 그런 함수의 개념이 아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말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f가 함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는 정의역 f는 x입니다. 여기서 요 x라는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 f가 x라는 얘기는 뭐냐? x에서 f라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쏠 때 f를 이용을 해가지고 y 쪽으로 쏠 때 여기 있는 처음에 받게 되는 이 부분이 정의역이라고 하고 요 y에 있는 부분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정의역이 f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x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오른쪽으로 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조금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x쪽에는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다 그 얘기예요. x가 남는 게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요 f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x가 똑같다면 fx와 fx2는 같다. 이게 뭔 얘기냐면 같은 거를 보냈을 때 같은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요 식 자체는 좀 보고 있기가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떠한 조건 두 개를 연결지어서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 전체의 부정은 앞에 게 되는데 뒤에 게 안 되는 발레가 있으면 됩니다. 발레는 앞에 거 x쪽에서는 같은데 y쪽에 있는 함수값에 대한 결과물이 다르다. 즉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요건 첫 번째 거고요. 요건 두 번째 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f에서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는 어떤 하나의 x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보내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요거는 갈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x에 있는 게 남는 게 없고 갈라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보다 좀 더 원론적으로 대학생에 있는 대학교 함수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그 수학적인 그런 정의와 더 유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얘기했던 것 중에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함수를 보낼 때 x에 있는 거는 정의역, 받는 y에 있는 거는 공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y는 좀 크게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해놓고 여기 있는 함수 값을 받는 것들을 몇 개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들을 골라서 함수 값을 받은 거, 그러니까 채택이 된 거죠. y에 있는 거 채택이 된 거는 그거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함수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x에는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y에는 남는 게 있든 더 있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받은 것들만 몽땅 다 모았을 때 이것만 치역이라고 하자 라고 뭔가 하나의 더 정의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 함수인 거를 찾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 먼저 골라보시면 됩니다. 얘는 2가 갈라졌네. 갈라지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는 3이 남았네. 3이 남았으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갈라지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x만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때는 x만, 갈라지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다. y는 뭐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요거는 함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4, 5, 6, 7, 그 다음에 치역은 함수값을 받은 원소인 4, 5, 7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거를 표현을 해보면, 함수는 이제 어떤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인데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거 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규칙성이 없어도 함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뭐 하나만 있다면 하나의 규칙으로 뭔가 다 표현을 한 거죠. 마치 집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조건제시법에서 조건이 하나인 경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제시법에선 조건이 2개, 3개, 100개 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루기 어려우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1번에서 치역을 찾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f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1이니까 0,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게 되면 0, 그 다음에 f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받은 거, 이것만 몽땅 모으면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바로 치역입니다. 그리고 치역은 요게 함수가 되려고 하면 치역은 여기 있는 y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돼요. 부분 집합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이 치역, 여기는 y로 쏘지 못했기 때문에 x에 있는 거가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그 대응되는 서로의 순서상, 그러니까 서로의 짝이 같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는 f-1,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f는 2, f0은 1, f1은 0, 그 다음에 g-1은 마이너스 2, g0은 마이너스 1, g1은 0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 있는 제각각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하면은 어떤 이런 숫자식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식이 하나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 자체, 이것도 뭐 물론 식 자체도 함수를 특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결과값, 뭐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순서, 어떻게 쌍을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쌍이 서로 같기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이니까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입니다. g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g에 0 집어넣으면 0, g에 1 집어넣으면 1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표현하게 되는 식은 다르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1이 나오고 0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0이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g와 f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f.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fx와 gx는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혼용을 해가지고 쓰긴 합니다.
이 같다는 거는 표기를 방식을 할 때 그냥 함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순서쌍들을 갖다가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전부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그래프가 될까요? 점을 3개만 찍으면 그래프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거 이 값에 대해서 값도 없고 이 값에 대해서 값도 없고 뭔가 끊어져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순서쌍이 1,1, 2,2, 3,3만 주어졌다면 요것만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앞에서 했던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정의역이 -1, 0, 1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0일 때, 1일 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짠, 짠, 짠 이렇게 찍어주면 요 전체가 그래프가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쭉 쓰시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갈라지면 안 되고 남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잘 알아두시기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함수인 거를 고르려고 하면은 일단 대응되는 거를 갖다 몽땅 다 해봐야겠네. 기억을 한번 해보면 기억은 x가 -1, 0, 1일 때 y는 0, 1, 2, 3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억은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은 직접 집어넣어서 해보면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은 얘는 2, 0일 때는 1, 1일 때는 마찬가지로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y 있는 쪽으로 온전히 다 쐈네요. 남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만 같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도 정리를 해보면 디귿을 그림으로 그려서 해보면 -1, 0, 1인데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0, 1, 2, 3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갑니다. 만약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f-1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가 됩니다. 근데 이게 y의 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4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 그림에는 얘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남는 게 생기게 돼서 디귿은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리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건 맞는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 요거는 하나하나 요거를 갖다가 x를 전체적으로 다 쓰고 이거에 맞는 함수 값을 전체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f-는 -5, f-1은 -3, f0은 -1, f1은 1, f2는 3이기 때문에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f의 치역 이런 식으로 써요. 요거는 -5, -3, -1, 1, 3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치역이든 정의역이든 요 전체는 항상 치역이든 정의역이든 얘네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꼴랑 요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들 답이 안 돼요. 요거는 원소의 나열이고 왼쪽에는 집합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답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이와 같이 중괄호로 마무리를 꼭 지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틀린 거예요. 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 이거는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쭉 다 보게 되면 기역과 니은은 달라지는 경우가 나오고 디귿을 해봤을 때 f-1은 -1, k에 -1 집어넣었을 때도 -1 세제곱이니까요. f0은 0, k에다 0 집어넣었을 때도 0,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 k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도 1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칙의 짝짝이가 다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있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제가 함수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갈라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아까 바꿔서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요 그래프로 그어졌을 때 세로 선을 그어서 x값에 대응하는 값이 2개가 나왔을 때 이런 거는
x에서 y로 갈 때 갈라지는 경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선을 걷을 때 2개 이상 나오는 것들 무조건 1개만 나와야 된다.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정의역이 아니면 되니까. 근데 1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 기역은 되고 디귿은 되고 리을은 안 되고 니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갖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함수하면은 첫 번째 갈라지면 안 돼요. x 입장에서요. 이거에서 갈라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y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y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y에 있는 거는 갈라졌다라기보다 x에서 y 쪽으로 이렇게 쏘기 때문에 f를 이용을 해서 여기 만약에 y 쪽으로 오게 되면 모인다는 표현을 쓸게요. 모인다. 그럼 모이지 않는 그런 함수는 뭘까? 만약에 모이게 되는 경우는 이건 함수는 됩니다. x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y 쪽으로 모이는 거는 상관없어요. 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모이지 않도록 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라지지도 않고 함수니까요. 모이지 않는다. 이 경우를 만족시키니까요.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1번을 만족시키게 되는 경우를 갖다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요 y에 있는 건 남아도 상관은 없어요.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또 y 입장에서 이번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요거는 꼭 필요한 함수가 되기 위해서 꼭 달성을 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모이든가 남든가 y에서요. 그래도 함수는 됩니다. 근데 함수가 되는지 일단 먼저 결정을 졌으면 x 입장에서요. 그럼 y 입장에서 돌아와서 모이지 않는 거는 1대1 함수.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만족시킬 때 이런 거를 갖다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2번만 만족시키는 경우는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지 않는다만 되면은 1대1 함수. 그 다음에 모이지 않고 남지도 않는다. y에서요. 이런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에 대한 이런 표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모이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다른 거를 보냈을 때 다르게 간다. 이런 얘기는 다른 거를 보냈는데 같은 걸로 모이면 말이 안 된다.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모이지 않는다예요. 이거. Y 입장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문제를 여러 가지 쭉 풀면 너무 쉽게 그냥 나머지를 싸그리 다 풀어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x랑 y를 갖다가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을 했을 때 요와 같은 사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살짝 복사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얘가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x에 대해서 노란색은 살짝 안 보이나?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게 되는 x 값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없어요. 즉 남는다 얘기입니다. 남는다는 얘기요. x에 남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수가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게 되면은 여기는 y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함수값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더 공역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요거는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y에도 남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대1 대응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야지.
이렇게 구부러져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여기 지난다고 하죠. 좀 편하게. 그러면 구부러져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y 값에 대해 가지고 x 값이 되게 되는 게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을 판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1대1 대응이면 x 입장에서도 y 입장에서도 일단 함수가 되려면 갈라지지 않고 남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y 입장에서는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남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x가 남는 거, y가 남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y 쪽으로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이거는 x 하나의 값에서 y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굽어져도 안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이 남으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려고 하는 것은 딱 이런 경우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끝에와 끝에를 뭐 사실 휘어져도 됩니다만 이렇게 꺾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을 쫙 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직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꺾여도 되긴 돼요. 이와 같이 이렇게 꺾여도 상관없긴 합니다. 일단 여기선 직선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A가 양수일 때 빨간색 답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만약에 여기서 이와 같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여기서 여기를 이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직선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문제 유형은 답이 두 개가 나오도록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A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는 기울기 이거분의 이거 X의 증가량 4, Y의 증가량 8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되고요. B를 구하려고 하면은 함수의 y 이걸 1,6으로 해볼까? 기울기가 2고 1,6을 지나는 함수 1차 그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2는 4 여기 있는 절편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쉬워요. 이거 그냥 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넣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이런 표현. 요거를 y를 이용을 해서 쓰게 되면은 y는 x라는 이런 규칙성이 가진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나오게 되는 숫자가 똑같은 이런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함수식을 이렇게 쭉 써보게 되면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요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일단은 함수는 돼야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함수는 되네요. 그래 함수는 되고 그 다음에 y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모이면 안 된다 입니다. 모이면 안 된다. 근데 모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가로선을 걷을 때 2개 이상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입장에서는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y가 남으면 안 된다인데 니은은 y가 남아요. 나머지 기억과 리을은 남는 y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기억, 리을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기만 하면 돼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보다 좀 더 완만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진리집합이 더 넓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딱 똑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거 나오는 y는 x라고 하는 얘만 됩니다. 상수함수는 이렇게 가로선을 긋기만 하면 이게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뒤에 있는 순열과 조합을 하고 넘어왔으면 조금 더 쉽게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1, 2, 3이 A, B, C, D로 가게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돼도 되고 B, C, D 아무거나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함수의 개수는 여기 X라는 집합을 갖다가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 얘기할 때는 이게 1이 될 수 있는 거 5X, 2가 될 수 있는 거 5X, 3이 될 수 있는 거 5X라고 표현을 했을 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ABCD, 여기도 ABCD, 여기도 ABCD라고 표현을 하면 요 1이 갈 수도 있는 건 4개, 2가 갈 수 있는 건 4개, 3이 갈 수 있는 건 4개가 되기 때문에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뒤에 거의 개수에 앞에 거의 개수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만약에 요와 같은 똑같은 그림에서 1이 A를 선택을 했다면 2가 갈 수 있는 거는 1로 여기 있는 A로는 못 가요. 1대1 함수니까 모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가 아닌 다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를 1, 2,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1이 갈 수 있는 건 4개의 방향이 있고 2가 갈 수 있는 건 1이 선택한 하나를 제외한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인 2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되면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한다 라는 얘기는 3, 퍼뮤테이션 3 이와 같이 쓰고 요거를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외운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상수함수의 개수는 모든 함수값이 A로 모이든가 B로 모이든가 C로 모이든가 D로 모이든가 제각각의 경우가 있어봐야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4를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치역 함수의 개수니까 뭐 치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공역이라고 해야겠다. 공역의 개수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제곱 그 다음에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공, 피, 정이에요. 공피정.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의 개수만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의 개수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아봤었는데 여기 있는 집합에서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3개,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3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네, 이것처럼 이렇게 정형화되게 쉽게 물어보면서 여기에 있는 굉장히 좋은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시길 부탁을 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